안녕하세요. 일본 정신과의 김주성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제가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인사드리게 된 점 죄송하고요. 오늘은 신체화 증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성 통증, 신경성 통증이나 어지럼증, 심하신 분들은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도 있고,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에서 흔히 이제 관찰이 되는데, 우울증이나 불안증 환자한테서 이런 신체화 증상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나 우울증이나 아니면 불안증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신체화 증상은 자신의 마음의 고통이나 죄책감 혹은 분노 이러한 것들이 잘 표현이 되지 않아서 이런 통증이나 아니면 어지럼증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그래서 주로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 자기 자존감이 낮거나 자기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이 신체화 증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징은 이 신체에 대한 통증이나 불편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행동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머리가 아픈 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해서 외출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수면을 못 취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같이 동반돼서 생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신체화 증상이 몇 달이 지속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지속이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신체화 증상은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절반 이상은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은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앞서 말했듯이 이 신체화 증상이 단독적으로 그냥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정신 역동학적인 원인이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지, 다른 정신과 질환,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같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CT나 MRI, 피검사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한 다음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반드시 이거를 정신과 질환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많은 병원들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신 환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저희 질환 아닙니다. 정신과 가보세요. 이거는 정신과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저는 단순한 통증이 현대의학으로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정말 정신과 질환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현대의학으로서는 풀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CRPS라든지 물론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은 되지만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으로 풀 수 있는 통증은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신과의 가능성도 한번 열어두시고 진료를 보는 것도 제 생각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